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공모주를 미리 알아보는 워밍업 시간인데요. 오늘 주인공은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개인적으로 공구몬보다는 조금 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보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는 다이캐스팅이라는 기술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이캐스팅은 화면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을 녹여서 틀에 붓고 주조를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세아 메카닉스는 이 기술로 여러 가지 알루미늄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부품을 만드는지 봐야겠죠. 가장 흥미로운 점은 2차전지 배터리 팩을 감싸는 알루미늄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LG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는 배터리의 효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 나지 않게끔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는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알루미늄 팩에 배터리 파우치를 담게 되는데요. 세아 메카닉스는 이 알루미늄 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외에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알루미늄 부품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벽에 부착할 때 사용하는 브라켓이나 TV 스탠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주로 LG전자에 납품한다고 하네요. 벽걸이 브라켓은 LG전자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처를 보면 회사의 사업 비중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LG전자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64%입니다. 그러므로 주로 TV 관련된 브라켓이나 거치대 제품을 공급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이외 매출을 보면 스타리온 폴란드라는 기업이 LG에너지 솔루션으로 공급되는 부품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부품 매출이 두 번째로 크고 2차 전지 관련 부품 매출은 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회사의 21년 3분기 실적을 보면 19년과 20년보다는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성장폭이 아주 큰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6% 정도 나옵니다. 제조업 평균 수준이죠. 그러므로 현재까지는 TV 관련 부품으로 그럭저럭 손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라고 보입니다만 앞으로 얼마나 전기차나 2차 전지 쪽으로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권신고서를 읽다 보니 포드나 볼보 차량 관련 2차전지 부품을 신규 수주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던데요. 올해부터 양산을 하면서 공급이 된다고 하니 올해부터는 2차전지 관련 매출이 확대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수주 규모나 계약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던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잠재적 불안 요소가 있죠. 바로 주요 원재료인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알루미늄 가격이 인상되는 만큼 제품 가격을 올려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가격을 쉽게 올리기가 힘들다면 이익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전쟁으로 원유를 포함해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회사에는 단기 약재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얼른 전쟁이 끝나서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봅니다. 회사는 이번 상장으로 약 160억 원 정도의 공모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이 자금으로 공장을 확장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신규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캐파를 늘려야 되나 본데요. 그래서 공모 자금을 이쪽에 전량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청약 정보 볼까요? 다음 주는 공모주가 두 종목 있었는데요. 실권주가 두 종목 생겼죠. 경남제약 그리고 한국 BNC입니다. 그래서 총 4종목이 청약을 하게 되었고요. 청약 일정이 겹치지 않는 일정은 경남제약을 청약하고 16일에 환불이 되면 세아 메카닉스를 청약하는 것인데요. 실권주 청약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아 메카닉스는 총 665만 주를 모집합니다. 그 중에서 구주 매출이 220만 주로 33%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구주 매출이 많은 편이죠.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그리고 희망상당 공모 가격 기준 모집 금액은 266억 원, 시가총액은 1060억 원으로 소형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구주 매출은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물량 중 일부가 매각이 되는데요. 그나마 최대주주 보유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 예측에서 큰 악재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도 남은 물량을 6개월 이상 보유예수를 걸었는데요. 그러므로 저 개인적으로는 상장일에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주 매출로 미리 매각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도 보유예수를 걸었으니까 상장일 유통 물량도 괜찮은 수준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상장일 유통 물량이 괜찮습니다. 의무 확약을 적용하기 전에 약 29%가 유통되는데요. 기존 주주 물량이 약 5%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무 확약을 감안한다면 유통 물량은 20%대 중반 이하로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존 주주 물량을 구주 매출로 미리 매각하는 게 공모주 투자를 참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무 확약이 많이 걸리기를 바라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166만 주가 배정이 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게도 5% 비중으로 33만 주가 배정이 되었네요. 세아 메카닉스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장점이 청약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균등 청약만 하셔도 균등 배정으로 1인당 2주 정도는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모 단가가 낮죠. 그래서 2주를 받아서 잘 매도해도 수익이 10,000원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신한금융투자는 청약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이니까요. 수수료 생각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청약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일반 청약 한도는 55,000주입니다. 그럼 공모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유사기업은 2개 회사였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유니테크노였고요. PER을 2가지 방식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21년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4분기 실적으로 PER을 계산을 했고요. 또 3분기 실적을 연환산해서 PER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2가지 방식의 PER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고작 0.04 차이인데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2가지 방식의 평균인 21.85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익도 마찬가지로 최근 4분기 그리고 3분기 연환산을 평균해서 반영을 합니다. 평균 이익은 61.1억 원이었네요. 이렇게 하니 주당 평가가액으로 5,000원이 나왔는데요. 할인율 20%를 부여하고 희망상당 공모가로는 4,000원 책정합니다. 공모가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크게 보면 TV 관련 부속품 사업과 전기차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TV 관련된 부속품 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결국은 2차 전지와 전기차 부품 비중이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느냐가 회사의 밸류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가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유사기업 PER이 약 22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요.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 종목이라고 분류를 한다면 PER은 보수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냥 TV 관련된 부속품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면 PER은 상당히 높겠죠. 그러므로 결국 수요 예측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수요 예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유통 물량이 괜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관들이 외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세아 메카닉스는 2월에 청약했던 풍원정밀 같은 느낌이 드는 종목입니다. 세아 메카닉스의 수요 예측 결과는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에 공시가 될 텐데요.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여러 데이터와 비교를 하면서 청약 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봄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